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오늘 기업을 선택했는데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한국의 여행 관련 기업 중 최초로 유니콘 지위를 획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슈퍼 앱으로 국내외 숙박, 레저, 교통 등 여가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1만 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하면은 광고에 요새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에 네. 한이가 이제 춤추면서 맞습니다. 야야야 놀자 했는데 제대로 하셔야죠. 하시려면. 사실 이제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거든요. 야놀자에서 예전에는 이제 숙박 시설만 예약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놀자는 국내외 숙박, 레저, 교통에 이르기까지 여행, 여가와 관련한 모든 카테고리 대상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야놀자와 야놀자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부분을 보면 야놀자 앱을 통해 국내 최다 숙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100만 개 이상의 숙박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종류의 숙박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 서비스 제공과 단순 객실 옵션뿐만 아니라 컨셉, 테마까지 고려 가능한 검색 기능 지원 및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숙소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시트립,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모든 종류의 레저, 액티비티 인벤토리 대상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대형 레저 시설부터 수상스키 등 중소형 레저 시설까지 모든 종류의 레저와 쿠킹 클래스, 다도 체험, 로컬 맛집 등 호스트 기반의 액티비티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스토랑, 철도, 렌터카, 항공 등 여행 관련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콘텐츠 사업인데요. 전문 여행 작가의 강연 시리즈를 포함해 양질의 여행 관련 콘텐츠 제공과 야놀자 TV를 비롯한 자체 미디어 채널을 통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 사업 분야는 좀 많이 들었지만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야놀자 오프라인 사업으로는 첫째, 호텔 체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및 동남아시아 최다 직영 가맹 호텔을 보유 중이며 차별화된 문화를 자랑하는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사업인데요. 호텔 체인과 숙박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업체별 최적화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계열사 C&D를 통해 자재 구매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객실 관련 어메니티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및 리크루팅 사업인데요. 숙박, 리크루팅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숙박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야놀자 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 호텔 솔루션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숙박업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야놀자가 지금 듣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다 같이 놀자가 되었는데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야놀자는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정보를, 공간을, 용기를 주는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이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주요 타깃층인 젊은 층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처럼 친근한 기업 이미지와 놀이문화에 대한 기업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여가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서 일반 고객에게는 슈퍼앱 전략과 기업 고객에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야놀자란 기업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다. 이 소식을 제가 기사로 접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놀자는 얼마 전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에서 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비전 펀드의 한국 벤처 투자 규모로는 쿠팡의
3조 5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야놀자는 2019년 2월에도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국내에선 쿠팡, 우아한 형제들, 비바리 퍼블리카 등에 이어 7번째 기업입니다. 예, 이렇게 뭐 조 단위의 거액 투자를 받고 또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다는 그 반증이겠죠. 네, 야놀자는 국내 숙박업 앱 점유율 1위 사업자로 공유 숙박 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리미엄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여행 수요가 호캉스 등 국내로 돌아서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약 거래액은 2조 원에 달했으며 월간 이용자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예. 해외여행이 완전히 재개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국내 시장에서 야놀자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야놀자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야놀자 하면 또 이런 창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가 또 흑수저의 성공시나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놀자 하면 대표적인 인생 역전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0살이 되기 전 헐헐단신으로 상경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잃고 숙식이 가능한 모텔 청소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이후 다시 열심히 저축해서 2005년 27살에 자본금 5천만 원을 마련해서 모텔 투어라는 숙박 관련 다음 카페를 인수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월 매출 2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작은 벤처였다고 합니다. 사업은 숱한 난관에 부딪혔었고요. 이수진 대표와 공동 창업자인 부사장만 빼고 전 직원이 단체로 그만두고 경쟁사로 이탈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간신히 손익을 넘겼던 모텔 투어의 상표권을 경쟁사에 빼앗기고 결국 2006년 8월 야놀자라는 상표로 다시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예, 모텔 청소부에서 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까지 CEO까지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야놀자는 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야놀자는 2005년 설립된 직원 수 1,000명의 중견기업입니다. 2005년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2007년엔 야놀자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2008년엔 랭키닷컴 선정 전체 숙박 분야 1위를 달성하였고요. 네. 2011년에는 호텔 야자 프랜차이즈 사업부 출범과 야놀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였습니다. 2012년 야놀자 회원수 100만을 돌파하면서 2013년엔 야놀자 트래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엔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 탑 50에 선정되었고요. 2015년엔 2014년을 빛낸 스타트업 탑 100에 선정되고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에서 1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2016년엔 숙박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만 개 돌파와 국내 최초 호텔 예약 서비스 호텔나우를 인수하였고 중국어 숙박 예약 사이트인 야왈바를 런칭하였습니다. 2017년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서 6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아주 아이비 투자에서 2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일본 공유 숙박 전문 플랫폼 라쿠텐 풀스테이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통합 숙박 B2B 서비스 포털 좋은 숙박 연구소도 런칭하였습니다. 2019년엔 객실 관리 자동화 시스템 1위 기업 가람 시리얼 인수를 하였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에 및 부킹홀딩스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세계 이로써 유니콘 등급을 확정을 받았고요. 네. 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데일리 호텔도 인수하였고 세계 2위 기업인 PMS 기업 이지테크노스를 인수하였으며 동남아 1위 이코노미 호텔 체인 젠룬스 1대 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벤처 1,000억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야놀자 클라우드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연역을 듣다 보니까 투자금 유치 규모가 상당하고 또 다른 기업들 인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야놀자는 투자 유치금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도 인수합병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호텔 관리 시스템 가람, 시리얼, 이즈테크노스시스 등을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호텔 관리 시스템 분야 점유율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동화된 객실 관리 시스템, 키오스크, IoT 센서, 밴딩 머신 등의 기술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제휴해서 현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18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 최대 규모 호텔 체인인 젠룬스를 인수하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 50여 개 도시에 1만 3천여 개 객실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1위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호텔 온라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아프리카 22개국 5천여 개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현지 네트워크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호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야놀자인데 요즘 야놀자 그 광고를 보면은 뭐 제가 아까 뭐 한이가 모델로 나왔던 네. 그런 광고를 기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바뀌었거든요. 뭐 테크놀로지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아니 뭐 숙박이랑 테크놀로지가 무슨 상관관계지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확장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놀자는 기술을 통해 여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슈퍼 앱을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야놀자는 정보 보안 인증 제도인 ISMS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는데요. ISMS는 기업이 정보 보호 관리 체계로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종합 보안 시스템 인증입니다. 네. 이외 국제 표준 사항인 PCI DSS,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인데요. 예. 신용, 직불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 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기술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중국인 자유여행객들을 위한 국내 최초 예약 서비스인 야놀자의 중국어 버전 야왈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놀자의 3만 5천여 개 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 중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3천여 개의 모텔과 호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서만 봐도 야놀자랑 굉장히 비슷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야놀자의 경쟁자는 동종업계가 아닌 모텔이라는 편견의 이미지를 깨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모텔의 예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아닌 여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놀이문화 선도를 비전으로 삼고 네. 여가의 공간 제약 해소, 놀이 콘텐츠 다양화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텔 같은 중소형 숙박업의 편견을 깨고자 안전, 편리, 감동, 청결, 합리적 가격이라는 5가지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도전했는데요. 모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가맹점을 찾아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해 몰카, 안심존을 지정하고 청결하고 건전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방 안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테마의 숙박시설을 만들기도 하고요. 중소형 호텔 가맹점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숙소를 놀이공간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여러 제휴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택시, 김기사와 제휴하여 야놀자 앱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야놀자 앱만 켜면 원하는 숙박업소까지 길 안내도 해주고 필요하면 택시도 올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외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도입, 신규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기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알면 알수록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숙박 예약 서비스하면 뭐 대실, 뭐 숙박 이런 거 그냥 일반적으로 쉬었다 가고 자고 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야놀자의 성공 비결 어떤 건지 또 확인하고 싶네요. 야놀자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숙박에서 나아가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탄탄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실 모텔로 대표되는 중소형 숙박업소는 더 이상 어둡고 구석지며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닌데요. 앱을 통해 중소형 숙박 공간의 예약 서비스 외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문화나 놀이, 여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합 문화 공간의 개념을 만들었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인재 영입과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야놀자는 대외적으로 인재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기조 아래 우수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반 채용뿐 아니라 사내 추천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내 추천한 인재를 채용 시 추천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재를 중요시하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이제 배려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야놀자의 성장 뒤에는 기반이 되어주는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 경험을 보유한 많은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하고 변화에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이 필요해 야놀자만의 일하는 방식인 Y코드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놀자는 서로를 호칭할 때 직급이 아닌 님으로 부르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직급 및 직위 제도를 폐지하였고요. 이외 연차 촉진 제도를 통해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전사 90% 이상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보고서조차 노라 보고서라고 칭한다고 하는데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업 문화가 있으며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노는 수요일을 운영하고 있어 이날은 업무에서 해방돼 같은 팀 동아리끼리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놀아보고서는 정말 신선하네요. 네. 유연하고 이렇게 친근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복지 제도는 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야놀자는 임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우수 인재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 제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직원이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에 다양한 복리후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극대화하고자 부서별 출근 시간 선택제를 실시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상시 원격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구축을 넘어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집과 사무실, 거점 오피스 등 개인 및 조직별로 근무 장소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1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의 교육을 중시하여 업무 관련 연 100만 원의 교육비 지원과 도서 구매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처럼 잘 쉬고 잘 노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인당 야놀자 10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직원의 건강검진을 대기업 평균 가격인 40만 원보다 비싼 70만 원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생일 축하 지원금과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5년, 10년 장기 근속 시 포상과 설날 추석을 위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며 임신, 출산 직원을 위한 맘스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간인 포레스트라는 공간으로 업무에 지칠 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야외 산책 공간이 있으며 이외 헬스장, 요가실, 배드민턴장, 수면실, 샤워실, 클라이밍, 탁구시설, 도서관이 갖춰진 리프레시 존은 직원들의 심신을 힐링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복지제도 들으면서 상시 원격 근무제 그리고 야놀자 100만 포인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복지제도를 제일 좋아할까요? 네,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많은 사람은 분들이 똑같아. 네. 그래서 100만 원의 야놀자 포인트와 네. 7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야놀자 포인트로 스키장 시즌권이나 호캉스를 즐기며 리프레시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제 친구가 이제 작년에 야놀자로 이직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 이직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더 뭐 얻어먹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신입이나 이직 경력직을 뭐 고려하시는 분들, 야놀자 지금 이야기를 듣고 뭐 입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채용을 진행 중인가요?
네, 올해까지 300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직원의 70%를 R&D 인재로 구성할 계획이 네. 있고요. 예. 6월 말에 창립한 야놀자 클라우드에서도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도 19건의 경력 무관인 채용 정보들이 있으니 아마 그 야놀자 홈페이지와 뭐 일반 채용 사이트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300명이 굉장히 대규모 채용이잖아요. 면접 팁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놀자는 1차는 실무진, 두세 명이 2차 면접은 조직장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 복장으로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장하고 있고요. 외부 고객을 응대하는 일부 직원의 경우 정장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면접 질문으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 가장 큰 실패나 어려웠던 과제에 대해 당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 말하는 것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